점집이 너무 많아요. 한 달이 건너 한 달이죠. 네. 예. 선생님 댁 찾아오는데도 한 몇 개 본 것 같아요. 예, 저희 주변에도 많습니다. 몇 개 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여쭤볼 네. 질문은 네. 이런 많은 점집에서 네. 이런 점집은 가면 안 된다. 음. 나쁜 점집 구별법. 네.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음. 이런 점집은 가면 안 된다. 나쁜 점집 구별법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드릴 텐데, 딱 가자마자, 앉자마자, 뭐 때문에 왔니? 라고 묻습니다. 예. 뭐 때문에 왔겠어요? 힘드니까 왔죠. 근데 그걸 그 사람한테 도로 물어본다? 그건 좀 어이가 없잖아요. 무당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 사람의 사주를 풀고, 뭐가 안 좋은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안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게 무당인데, 앉자마자 뭐 때문에 왔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금전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건 눈치점이에요. 눈치점. 크잖아요. 저도 예전에 음. 처음 촬영 선생님 촬영할 때 네. 좀 이제 연세가 되신 선생님들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고민을 얘기해주는 무당이 그렇죠. 점 잘 보는 무당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네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죠? 그렇죠. 앉자마자 뭐 때문에 왔니? 이건 절대 보시지 마시고, 그냥 뭐 죄송한 마음에 까작까밭이라고 10,000원 얹어드리고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무조건 구타라는 집. 앉자마자. 너, 들어오는데 뭐가 씨앗가 왔네? 뭐 달고 왔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굿을 강요하시는. 굳이 굿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단순히 점을 보러 왔는데,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굿하라는 집. 그 집은 피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하셔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가면 꼭 안 좋은 집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네. 굿을 강요하면서 너가 굿을 안 하면 가족이 다친다. 아이가 다친다. 뭐 부모가 다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굿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뭐냐면은 내가 내 상황들을 왜 요즘 사람들은 어떠냐면 와서 앉아가지고 네 점 얼마나 잘 보나 보자 이러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맞춰야 되겠죠. 우리가 맞추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추고 지나가면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족을 빈미를 잡는다든지 내가 점을 보러 왔는데 나로 인해서 가족이 불상사가 생긴다. 그런 거는 조금 유의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넣었는데, 이 부모가 올해 뭐 아홉수고 삼재여서 안 좋아서 뭐 액매기를 해야 된다. 뭐 이 사람이 뭐 사자고에 걸려가지고 이러니까 굿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내 사주 하나만 놓고 봤었을 때, 무조건 너 때문에 누가 죽는다. 너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런 거는, 내비쳐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는 맞지 않은 거죠. 그래도 찝찝해지는 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어딨어 갔어요. 그러다 만약에 진짜로 우연히도 자식이 아니면 부모 형제 중에 누군가가 넘어져서 다쳤어. 네. 그럼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뭐냐면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가족이 안 좋을 것 같으면은 내가 기본으로 보는 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죠. 맞추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상세히 했었을 때에는 찝찝한 마음에 하지만 그것만 선택을 하지 마시고 저는 점을 보면서 항상 하는 말이 나한테 안 해도 되니까 두세 군데는 한번 더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평균치를 놓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 군데에서도 똑같이 굿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고르시는 거예요. 이 무당이 나랑 일을 했었을 때 우리 집을 잘 봐줄 것 같고 나랑 대화가 통한다. 그러면 그 집에 굿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무작정 싸대면서 굿해야 돼. 안 그러면 다쳐. 너는 굿이 답이야. 이런 데는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왜? 그 사람 형편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굿을 하지 못할 형편이라면 무당들 대부분은 초라도 켜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적인 굿은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럼 네. 굿으로 네. 한다고 했을 때 100%는 있나요? 100%요? 네. 100%는 없습니다. 뭐든지 간에 굿은 우리가 하죠. 굿에서 개나 소나 다 잘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도 굿에서 다 먹고 다 잘 먹고 다 잘 살죠. 100%는 없습니다. 단지 다만에 이 사람이 99%를 노력을 해줘야 되고 우리는 1%의 운을 넣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굿이 끝나서 끝난 게 아니라 굿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뭐 팔도를 돌아다닐 때 기도를 돌아다닐 때 이 사람 사주를 가져가서 초를 켜드려요.
그리고는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직접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받고 있지는 않아요. 다들 힘드시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기도 갈 때 뭐 50개, 60개 들고 가는 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빌면서 그분이 쭉 잘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다가 힘들어지면 연락이 오시면 그것 또한도 같이 해결을 해 나가야지만이 그게 어느 정도 뭐 100%가 되는 거지.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구슬을 했어요. 근데 지구적이면 가만히 있으면은 남자친구 문 열고 들어온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도 뭐 우리가 동호회를 가입을 해서 나가라. 뭐 어느 방향으로 가면은 뭐 귀인이 온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전달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거를 행해 줬을 때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고 되진 않습니다. 그분도 노력을 하셔야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이게 흔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는 없어요. 네. 제 주변에는 없는데 뉴스나 방송을 보면 꼭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저희 선생님들은 다 말이 안 된다고 하세요. 네. 근데 혹시나 한번 여쭤보는 건데 네. 육보시, 액매기 과연 있나요? 존재는 한다고 합니다. 예, 존재는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뭐 저도 주워 들은 거지만은 남자가 구술하면서 이제 여자 애동 무당들을 이제 데려가서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2차 그런 뭐 주점 같은데 애동들 보내가지고 돈 벌게 하고 몸 보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건 절대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걸 시킨 무당들은 처벌받아도 마땅하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무속 사회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도 보아왔고 했지만은 그 뒤로 다 망가지세요. 뭐 관제를 당해가지고 뭐 감옥을 간다든지 내지는 뭐 고소를 당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은 네. 이런 점집은 정 보면 안 된다를 하면서 네. 좀 이제 점집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네. 안 좋은 선생님들의 특징, 안 좋은 사람들의 수를 좀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점이라는 거는 요즘은 뭐냐면 내가 어디 가서 옛날에는 뭐 친구들도 많이 있으면 뭐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엔 얘기를 하면 소문이 나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내 마음을 터놓을 곳을 찾기 위해서 무당집에 와서 상담을 한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 중에는 정말 급한 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내 얘기를 들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 보시는 무당분들께서 전국에 계시는 분들께서 오셨을 때 너무 윽박 지르지 마시고 또한 너무 강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내가 점사 볼 거는 다 보고 난 후에는 그분의 얘기를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함으로 인해서 나갈 때 아유 그래도 보살님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끔 그렇게 무당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보통 찾아오는 손님분들이 응. 이제 모두가 다 이제 고민을 갖고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 찾아가는 분들도 응. 다 이제 고민이 있어서 가는 걸 텐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고민이 있어서 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응. 아무래도 확실한 데를 가고 싶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이 소비자 입장에서 응. 좀 이렇게 걸러야 되는 이런 유형의 뭔가가 있다면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아, 이런 무당집 가지 마라, 이런 거? 그렇죠, 네. 아, 간단하게 이런, 말하면. 이런 무당은 아니다, 뭐, 그러니까 거기는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예. 있잖아. 손님이 오셔. 근데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정말 내가 답답하고 뭔가가 안 풀리고 뭔가 풀어보고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치 거의 대부분이 그러시잖아. 그렇죠. 그런데 딱 들어서서 점사를 보는데 몇 마디 꺼내지도 않고 서두부터 니네 집에는 무당이 나와야 되고 너는 신을 받아야 돼. 너 신 안 받으면 네 자식한테 가고 네 자식이 죽어. 네가 얼마 안 있으면 네가 안 받으면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세한 사연을 듣지도 않고 바로 그렇게 던지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죠? 네, 너는 신가물이야. 그런데 너가 신을 안 받으면 네 자손이 죽어. 아니면 네 자손한테로 내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은 두 마일도 하지 말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시라 그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왜냐하면 신령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게 나는 이렇게 제가 무당 생활을 하고 또 제 주변에 이렇게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신령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건 난 들어본 적이 없어. 그거는 인간의 마음에서 무당의 욕심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신을 안 받았다고 네 자손이 죽고 네가 죽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거는 나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다, 그렇게 말을 딱 던진다, 그러면 두 말도 하지 말고 일어나서 나가야 돼. 그런 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 선생님, 근데 정말로 신가물의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로 신가물의 경우는 그렇게 나오질 않지. 그렇게 말씀을 주질 않아요. 왜냐면 풀어내 주시지. 신령님들은 있잖아요. 정말 이분이 오신 분이 신의 가물이고 신을 받아야 되는 제자의 몫이야.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주지 않아요. 그분이 더 먼저 알아. 아,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더 먼저 안다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내가 무당이 돼야 되는 분들은 아, 정말 내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딱 이렇게 오시면서 또 우리는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함께 들어오시는 분이 계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러이러 하시구나. 이러고 또 말씀 이렇게 서두를 꺼내는 것도 우리가 달라. 그런 정말 그 제자로 가야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런 게 좀 달라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본인들이 또 나 신 받아야 된다는데 이러면서 와가지고 왜 신을 아니라고 하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런 거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정말 또 그런 거 있어. 왔는데 너 여기 왜 왔어? 이런 분이죠. 왜 온 거는 무당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너 여기 왜 왔어? 왜 온지는 무당이 알아야지. 그분이 답답하니까 온 건데. 예.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왜 왔어? 이렇게. 그런 분들은 좀 아니라고 봐야 돼, 저는. 오셨으면 뭐 답답한 게 있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알고 풀어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앉지도 않아서 뭐 물어보자. 너 여기 왜 왔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게요. 예. 네, 그럼 선생님 이제 지금까지 네. 두 가지 유형의 이제 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혹시 뭐 좀 더 다른 케이스는 없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점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신 손님하고 이 제자분들, 이렇게, 우리네 속행, 우리 무속인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네. 대화가 통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신령님들이 무슨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데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있어. 굿 이런 거 있잖아. 굿은 하실 분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요. 하실 분들은 분명히 하셔서 풀어 나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근데 그런 게 있어. 그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의뢰를 하러 오신 분들 있잖아. 네. 점을 보러 오신 분들. 네. 그 오신 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조상 막 들먹어가면서 막 그래가면서 왜 막 억지로 막 이렇게 굿 권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요즘에 정말 많이 봐. 어디서 가면 뭐 어떻게 하라 그러는데 왜 선생님은 굿하라고 안 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한테. 안 해도 되시니까 안 해도 된다고 말을 한다고. 근데 하셔야 될 분들은 있어요. 분명히. 하셔야 될 분들은 저는 강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 저한테 안 하시더라도 다른 곳에 가셔서라도 그거를 꼭 풀고 가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안 하셔야 될 분들은 나는 굳이 하라 그렇게 말을 안 해. 하셔야 될 분들은 굿을 하셔야 되지만 또 본인 마음에서 뭐 안 하고 싶잖아. 네. 금전도 없고 뭐 네. 돈도 없고 이래서 뭐 못해. 그러면은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너 굿 안 하면 죽어. 뭐 네 자손이 어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조금 아까 처음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안 하면 누가 어떻게 돼? 이거는 아니라고. 그 본인이 아닌 이제 다른 사람 주변인까지 들먹이는 거는 피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건 난 진짜 좀 아니라고 봐. 저는 제가 이렇게 무당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느껴보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저 그거는 아니라고 봐. 사례자들 입장에서는 응. 자기가 뭘 어찌할지 몰라서 이제 그렇지. 선생님들을 찾아뵙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말씀은 정말 구술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걸 어느 걸 기준으로 좀 본인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그분들이 우리한테 점을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조상님들도 같이 이렇게 들어설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어떻게, 뭐가 억울하고, 원지고 한진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풀어달라, 나를 알아달라, 이러고 오시는 거거든. 이 분들을 이렇게 쭉 이분들이 살아온 것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어떻게 될 것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말씀을 주시잖아요, 신령님들이. 아, 너네는 어떤 부분 때문에 요렇게 맡겨서 어느 조상 몇 대 아니면 뭐 당대에 아니면 뭐 아버지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아니면 뭐 형제일신이라든지 요런 분들이 정확하게 짚어서 나가야지. 요런 분들이 요렇게 막 당신은 이거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막히지 않느냐. 코앞에서 꺾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왜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 또 그분을 풀어드려야 이분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는 풀어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런데 뭐 굳이 그런 거 아닌데 뭐 구타라고 강요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네, 선생님.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네. 걸러야 할 점집의 유형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선생님과 대화 나눠봤는데요.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있잖아요. 답답하시고 뭔가 풀리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본인이 노력을 하시고 본인도 노력을 해보시고 정말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안 돼, 안 풀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더 힘들어져. 이럴 때 오셔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시는 건데 그렇게 답답할 때 한 번씩들 찾아오셔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풀고 가야 될지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거 그렇게 문의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엉킨 실타래를 좀 이렇게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쭤볼 거는 점집 진상. 이런 손님은 절대 안 본다 하는 분들이 제가 있을까요? 예전에 비슷한 주제로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들어올 때부터 저를 아래 위로 훑어요. 제가 잘 보는 건가? 어떤 건가? 이제 특히나 조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안 그래요. 안 그런데 좀 나이 지긋하신 어머니 분들 저렇게 젊은 게 점을 좀 볼까? 이러면서 막 훑으면서 들어와. 그래가지고 딱 앉으셔갖고 입 콕 다물고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해주면 기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기다 아니다.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 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 입 꾹 다물고 그냥 듣고만 있어. 그런 사람들 점 봐주기 진짜 싫어요. 싫어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점을 봐주기가 싫어요. 그냥. 그런 분들은 와서 왜 점을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내 상황을 알아서 다 맞추고 네가 해결책까지 다 얘기를 하고 너 혼자 랩을 다 해라 이거지. 혼자 진단하고 혼자 결과까지 다 도출해내고 혼자 해결책까지 만들어내라 이거지. 그리고 그런 분들 또한도 많고요. 답정너도 많아요. 답은 정했어. 이미 정했어. 너는 된다고만 얘기해주면 돼. 그러니까 또 젊으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 시험 치는데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뭐 계속 보다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만 내가 한 100번 하고 보내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거를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분명. 그럼 왜 계속 돼요? 돼요?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야. 똑같은 걸. 안 된다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 안 돼요. 돼요 소리 들을 때까지 귀찮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돼요 소리를 만약에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귀찮아갖고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얘 보내고 싶잖아, 빨리. 그래서 돼요 소리를 듣고 가서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대체? 돼요 소리를 듣고 싶어? 그냥 돼요 소리가 그냥 듣고 싶은 거야. 난 진짜 묻고 싶어,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보면. 돼요 소리가, 이 무당들 입에서 돼요 소리가 일단 듣고 싶은 거라서 그렇게 묻는 건가? 그래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 두 가지 말고 또 뭐 없을까요? 점사비 깎아달라 하시는 분들. 비싸다 하시는 분들. 싼 데 제발 가세요. 제가 이렇게 믿게요. 싼 데 가서 보세요. 저한테 안 와도 돼요, 제발. 저 개인 혼자 보시면 7만 원이고, 가족 점사 보시면, 저는 가족 점사는 직계 가족이면 결혼하신 자녀 빼고는 자녀가 결혼해서 그 가정이, 새로운 가정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새로운 가정으로 들어가는데, 결혼 안 한 자녀들까지는 제가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봐드려요. 15만 원에. 제가 최장으로 많이 봐드린 게 결혼 안 한 자녀분들이 있어가지고 70대 어느 어머님이 오셨는데 9명까지 봐드린 적이 있어요. 결혼 안 한 자식이 9명이 있어가지고 내가 9명까지 15만 원에 봐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비싸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싼데 많아요. 싼데 있어. 진짜로 있어요. 싸게 받으시는 선생님들이 있고요.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세요. 제발. 저한테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점집에서 영수증 끊어달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없으셨어요?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을 안 끊어줬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어요. 그분 덕분에 사업자 등록증이 자동으로 나왔어요. 참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감사해. 나 사업자 등록도 안 했거든? 안 했는데 자동으로 나왔어. 자동으로 나와가지고 요즘에는 다 끊어드릴 수 있어요. 현금 영수증. 근데 오늘은 점집 진상 손님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너 혼자 맞춰봐라. 무언의 시의 하시는 분. 맞아요. 두 번째는 답정너. 무조건 맞다고만 해줘라. 세 번째는 가격 깎아달라 하시는 분. 이 세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이제 안 좋은 손님들이 깎아달라고도 안 해요. 그냥 비싸다고 하고 핀잔만 주고 사람 기분 상하게 해가지고 오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분들 많고도 여러 방면의 손님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네. 끝으로 이제 선생님 찾아주실 분들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정말 소신껏 가는 무당이고요. 진솔되게 가는 무당이에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기 그렇지만 오시면 그 돈이 아깝지 않게 제가 봐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내가 인생의 해답이 얻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명신도령을 찾아주세요. 네. 선생님. 네. 오늘 여쭤볼 이야기는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들. 좋은 손님일 수도 있고 나쁜 손님일 수도 있고 슬픈 손님일 수도 있고 뭐 싫은 손님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손님들이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기억에 남는 손님. 일단은 제가 되게 슬펐던 손님, 마음을 울렸던 손님이 계셨었는데요. 제가 제자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떻게 아름아름 소문을 듣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여성분이셨는데 머리가 진짜 많이 백발까지는 아닌데 흰머리가 정말 많으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사주를 불러주고 점사를 보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된 거죠. 이제 딱 부채방울을 흔들어서 사주를 읊어서 나갔던 공수가 너무 힘들게 살았었던 거예요, 이분이. 돈 때문에 힘들어, 신랑, 뭐 어떠한 상황들 때문에 단 한 번도 마음을 편하게 산 적이 없다가 이제서 조금 자리를 잡으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첫 마디에 나갔던 공수가 너의 그 하얀 흰머리가, 너의 그 주름진 얼굴의 주름이 이게 나이가 들어서 하얘지고
피부가 주름이 진 건 아니다. 딱 그 한마디를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공수가 이렇게 내뱉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봐주신 거죠. 살아오느라 고생했다라고 하셨던 그런 분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인데 되게 많이 우셨어요. 근데 저도 그 얘기하고 되게 울컥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살아온 날들을 제가 이 눈으로 보고 이렇게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이게 조합이 되잖아요. 가슴이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야 되는데 사람이 뭐라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또 상처를 받고 아프셨던 분인 거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었던 게 굉장히 컸던 그런 분이 되게 계셨었고, 또 한 분은 이제 사주를 또 이제 힘든 모습으로 이렇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오신 거죠. 근데 이제 사주를 보다 보니 이분이 크게 아프셨었어야 했던 분이셨던 거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암 쪽으로 문제가 있으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서 지금은 이제 완치 아닌 완치, 지금 관찰 아닌 관찰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의 그런 그냥 그래요. 사주에는 그 사람의 인생에 담겨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걸 보고 이분의 아픈 거를 같이 느끼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울리셨고, 그래서 더 한 번 더 단단해져서 모든 사람을 도와주자라고 생각했던 분이 딱 그런 분들이셨어요. 근데 반면에 진짜 화가 나신 분들이 계시긴 계셨어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점사를 이렇게 보러 오시잖아요. 한 번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사주를 이제 써서 내려갔는데, 근데 딱 아들 거를 딱 집어넣는 순간에 사고수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네. 사고수가 너무 많이 보여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기도 전에 죄송한데 혹시 아드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좀 먼저 얘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동물원의 원숭이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 아픈 거를 같이 읽어주고 그 사람이 어려운 길을 가지 말라고 운세를 봐주고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너무 되게 그렇더라고. 되게 화가 난다라는 표현도 있었었고, 네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계셨던 게 실컷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막 다 여쭤보시고, 그러고서는 알려드릴 건 다 알려드렸는데 나중에 나가시면서 아니 뭐 저쪽 집에는 뭐 저렇게 얘기하던데 라면서 발설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많지는, 그죠? 근데 많지는 않으셨는데 그 중에 했던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저희가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다른 곳을 가보시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신 분이 이때까지 제가 제자 되고 나서 그렇게 했던 분이 딱 3분인가 계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애동제자 되고 나서 3분 정도면 좀 양호하다 생각하거든요. 아직 더 이제 한참 가야 될 길이 많지만. 근데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저는 이 철장에 갇혀서 뭔가 앵무새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거를 잘못 생각하셔서 꼭 알아맞혀야 된다. 알아맞혀야지만, 그렇죠. 뭔가를 알아맞혀주고 먼저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고 알려드리는 건 맞긴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먼저 시작이 되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다라고 저는 지금 보거든요. 아니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좀 기본적으로 선생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기본적인 예의는 좀 차리고 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기본적인 예의를 찾아야 된다고 보고,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어떤 분이 계셨냐면, 왔어요. 오셨는데 사주를 준 거예요. 네. 본인과 어떤 남자의 사주를 보러 오신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다 라고 말씀을 해서 제가 먼저 물었어요. 이게 할머니께서 제자라 하시는데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닌데요? 이게 모시던 적은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러고서 이제 다시 또 여쭤봤죠. 했더니 제자다 다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자라 하시는데 진짜 아니세요? 라고 하니까 제자 아닌데요? 라고 하길래 마지막으로 하면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아니라고 하는데 한 번만 라고 얘기하는 순간 닫아버리신 거죠, 할머니가. 그런 순간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부채로 이제 내리치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 얘기가 나가는 순간 그분이 오른쪽 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죠. 여기가 어디라고. 화가 나신 거지, 저희 할머니가. 그랬는데 제가 그걸 아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 순간 웃으면서 저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뭐 도와준다고 했는데 자기가 싫다고 하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점사비는 받지 않을 거고 뭐 본 것도 없지만 안 받을 거고 저희가 받지 않는 것 같으니 다른 데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나와서 90도 인사했었어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정말 그래서 떠보기식 이런 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오늘은 네. 이제 신 받고 나서 기억에 남는 손님들 좀 여쭤봤는데요. 생각보다 짧은 기간이라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너무 많았어요.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선생님들을 촬영하고 다닌 지 얼추 1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느낀 게 네, 선생님들마다 다 해주시는 말씀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거든요. 대한민국에 쉽게 말하면 이제 제자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신령도 다 다르고, 그 이제 점사를 보러 오시는 조상도 다 다르듯이 그게 조금씩은 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 그게 모시는 분들이 할머니가 어르신이 점사 보는 거 하고, 동자애기가 점사 보는 거 하고, 할아버지가 보는 거하고는 장군님이 보는 거하고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갔더니 맞는다, 어떤 게 아니다, 뭐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렇지만 어째 맞지 않다, 어떤 집은 맞고 어떤 집은 틀리다 이러면 한번 세 집이나 네 집을 가셔서 한번 보시고 한 두 군데만 맞아도 맞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생님 말씀은 이제 네. 한 군데 얘기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네. 한 세 군데 정도는 이제 돌아다녀 보면서 얘기를 들어봐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면 또 자기한테 무슨 불리한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인간이다 보니까 다 찝찝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그럴 때는 한 군데를 더 가셔서 한 번 더 보시고 거기도 좀 그래? 그러면 한 번 더 가보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다면 안 가도 되지만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하다 하면은 그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요거는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점사 같은 거는 애동 선생님들이 잘 본다. 음. 뭐 이런 얘기도 종종 듣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 부분에 관해서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을까요? 아, 네.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분방계 신받고 막 이럴 때는 뭐를 한 가지를 딱 집어내요. 저기에 누가 꽃을 감춰놨는데 저 꽃을 한번 딱 찾는다. 그런 연금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시인을 올바르게 받은 제자. 한에서는 그렇게 딱 집지만 그 외에 그게 왜 꽃이 거기 앉았으며 꽃이 왜 거기서 폈는가 숨어있는 곳까지는 모르잖아요. 그거까지만 해서 올해 이제 연륜이 이렇게 되시고 오래 되신 분들 보면 거의적으로 그거를 이제 한 단계 그 높여서 그렇게 점사를 본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이제 이제 제대로 신을 받으신 애동제자 같은 경우에는 네. 뭐가 어디 있고 이런지는 잘 알지만 그런 뭐 디테일한 뭔가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는 데는 좀 아직은 서투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 그렇죠. 네, 선생님.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당 선생님들마다 점사가 왜 다르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아니다 기다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마음에 이렇게 이제 찝찝하고 그런 생각이 들으시면 한 두세 군데 가서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치우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먹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 그렇게 큰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던가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